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지금부터 12.12 사태 범지휘권은 본인한테 있다. 그리고 현 시간부로 이 상황은 내가 통제한다. 충성! 안녕하세요, 짬밥형입니다. 지금 그 장안의 화제인 영화 서울의 봄,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1979년 12월 12일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12월 12일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운명의 9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12.12 사태 때 등장했던 정부군과 반란군의 그 인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10월 26일 날 우리나라 그 절대 권력 서열 1, 2, 3위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돼요. 계급을 좀 알려드리면 정승화 참모총장이 포스타예요. 별 4개. 자, 대통령은 계급상으로는 뭐 별로 표시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군 통수권자로서 별 5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재용 국방장관이 있는데 이 국방장관도 별 4개에서 별 4.5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주인공이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자 12.16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으로 겸직을 하게 돼요. 자, 전두환이도 투스타. 전두환이랑 같은 동기이자 막강한 그 지원을 해주죠. 노태우도 투스타. 자, 그리고 황영시 1군 단장이에요. 1군 단장으로서 유학성 차규현하고 3스타입니다. 자, 이 사람들도 전두환이를 지원을 합니다. 정부군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정승화 참모총장, 그리고 장태환 수경사령관, 투스타입니다. 같은 투스타예요. 그리고 정병주 특전사령관, 투스타입니다. 그리고 김진기 육본 헌병감, 원스타. 그리고 김호랑 소령입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예요. 비서. 윤성민 참모차장 3스타입니다. 전두환이와 노태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절친한 대구에서 친한 사이였어요. 불알 친구야, 불알 친구. 그래서 다 이분들 다 나중에 한 자리씩 차지해요. 그리고 노재용 국방장관, 이 사람 좀 논란이 있어요. 굳이 왜 제가 이쪽 라인에 세웠냐? 전두환이랑 좀 친했습니다. 노재용 장관을 전두환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본인은 나중에 이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는 해요. 근데 평가는 다릅니다. 정 총장부터 이 라인은 참 군인들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공교롭게도 전두환하고 동갑입니다. 1931년생이에요. 김진기 6본 헌병감.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6본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정병주 특정사령관의 비서실장 김호랑. 아주 싱크로율이 그 배우들하고도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얘는 좀 안 비슷한 것 같아. 황영시 좀 이 얼굴이 어떻게 이 얼굴이지? 전두환과 장태환이 굉장한 대립각으로 나와요. 영화상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 자, 1973년도에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수경사 참모장으로 있었을 때예요. 김상구 중령은 누구냐? 육사 15기에 전두환과는 동서지간이에요. 손 아랫동서예요. 손 아랫동서. 무슨 얘기냐? 자, 전두환이 와이프의 동생 신랑이라는 얘기죠. 예하부대 순시를 나가는데 김상구 중령이 반항을 좀 합니다. 공병부대 소속이었는데 공병부대에서 진지공사 때 순시를 나가요. 진지공사 때. 전방에서는 힘들게 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막 이런 걸 막 진지공사 잘하고 막 중장비 이용해서 막 뭐 편하게 막 군생활을 하니까 네가 이러고도 지휘관이야 이 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근데 김상구 중령이 자, 하나회에서도 핵심이었어요. 이 당시에. 나는 당신보다 4년제 군사학도 더 많이 공부했는데 너무 말씀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대들어요. 자,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상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김상구를 영창을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김상구가 영창을 다녀와서 군복을 벗습니다. 가족을 건드렸기에 전두환은 장태환을 그렇게 좋게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전두환이는 속에 얘 언제 한번 내가 혼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영화에서 나온 분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쿠데타에도 가담하고 정부군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설명할 수 없기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는데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어요. 자, 때는 1979년 12월 12일 작전명 생일집 잔치. 12월 12일 날 작전을 개시하기를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정치를 싫어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을 같이 하면서 정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뭐 장관들도 막 조사한다고 불러대고, 그 정승화가 이 새끼 안 되겠네, 저기 동해안 경비대 이쪽으로 보내야겠어 하면서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한테 푸시를 합니다. 전두환이를 저기 동해 경비사령관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노재현은 전두환하고 좀 각별한 사이예요. 조금 지켜봅시다 하면서 재고를 좀 합니다. 12.12 쿠데타를 계획하게 됩니다. 나하고 한판 붙겠다는 거야? 왜? 가기 싫으니까. 누가 가고 싶겠어, 거기 동해안에. 하나의 일당들과 뭐 리허설까지 다 해요. 하나의 소속이 아닌 다른 장성들이나 군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보안사령관이니까. 자, 보안사령관이라는 게 뭐냐? 보안사령관은 이제 군 내부에 있는 군에 관한 모든 정보는 전두환이 다 꿰고 있어요. 그리고 통신망까지 다 포섭을 합니다. 정보군 이 세 분, 장태환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정사령관, 김진기 6번 헌병감, 이렇게 이 세 명을 잡아둡니다. 그 최규하 대통령한테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는 재가를 받기 위해 갑니다. 자, 최규하 대통령은 당신이 투스타인데 포스타를 체포하려고 하냐? 난 좀 이해가 안 되니 국방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와라. 돌아갑니다. 돌아와서 여기 30경비단 수경사 소속이에요. 30경비단이. 전두환이는 이 30경비단의 작전 상황식을 만듭니다. 이미 점거를 한 거죠. 남의 땅에 와서 점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원래 여기 이렇게 보안사령부가 이제 본인의 주둔지인데, 이제 30경비단의 쿠데타 가담 세력들을 불러 모아요. 여기를 작전 상황실로 만듭니다. 이 두 사람을 보내서, 허삼수와 우경윤 대령을 보내서 자, 이렇게 체포를 합니다. 자, 재가가 안 났는데 강제 연행을 한 거예요. 재가가 나고 나서 해야 정당 수사를 하는 거고, 하극상을 저지른 거예요. 투스타가 포스타를 그냥 잡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체포하는 과정에서, 자, 정 총장이 무슨 소리냐, 대통령 제가 받고 하는 행동이냐, 내 밑에 놈이 나를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확인해 보겠다. 공관에서 총격전이 일어납니다. 공관에서 총소리가 나니까 그 국방부 장관 공관하고 참모총장 공관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총소리가 나. 뭐지? 북괴군이 왔나? 하면서 도망을 가요, 가족들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국방부 장관이 전쟁이 났어도 먼저 나가서 이 상황을 빨리 알아보고 정리를 하려고 애써야 하는데 다 내려놓고 도망을 갑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인물이 되냐? 모두가 다 정부군도 얘가 있어야 되고, 자, 반란군도 얘가 있어야 돼요. 반란군 입장에서는 얘 재가를 받기 위해 얘가 필요한 거고, 정부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좀 통제를 해줘야 반란군들을 제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없어진 거야. 육군본부가 여기 있고 국방부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육군본부가 B2벙커, 굉장히 뚫기 어렵다는 B2벙커. 육군본부에서 누군가 지휘관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참모총장이 체포가 됐어. 누가 이걸 지휘할 거야? 지휘하는 사람이, 자, 영화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지휘를 해요. 쓰리스타인 윤성민 참모차장이 이제 육군본부의 진압군으로서 지휘관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어리버리 싸면 그 밑에 병사들은 다 어리버리 싸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이 세 명의 정부군 장군들은 느낌이 이상한데 갑자기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참모총장님이 강제 연행됐습니다. 김진기 육군 헌병감은 육군본부로 갑니다. 그리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특전사령부로 이동을 합니다.
각자 제 자리 위치로 가서 상황 파악에 나서요. 여기 반란군 입장에서는 전두환을 필두로 마지막 최후의 보루의 카드를 꺼냅니다. 자, 어떤 카드냐? 무력으로 진압한다. 자, 쪽수로 밀어붙이고 모든 군인들을 다 동원한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에 소속된 장교들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이제 서로 이제 병력 끌어모으기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서로가. 네 병력이 세냐? 내 병력이 세냐? 여기서 공수부대가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특전사 예하에 공수부대가 있어요. 일반 병사 한 10명까지 과한 포장일 수도 있는데 한 10대 1까지도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특수훈련을 받은 그 기동력도 좋고 이런 부대를 얘기합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수장입니다. 자, 예하부대가 1공수, 3공수, 5공수, 자, 9공수, 1, 3, 5공수가 저기 반란군 세력으로 가버립니다. 이 상관을 배신을 해요. 자, 같은 편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9공수를 부평에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빨리 지금 30경비단에 있는 여기를 치고 그 보안사도 치고 해라 명령을 합니다. 이거를 도청을 해요. 그 반란군 입장에서는 1공수랑 3공수를 출동을 시킵니다. 자, 1공수는 자 김포에서 출발을 합니다. 김포에서 행주대교를 건너서 9공수는 이쪽으로 부평에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위치적으로 9공수가 훨씬 빠르게 올 수 있었어요. 빠르게 여기를 장악해서 다 타격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불러서 가는데 윤석민 참모차장이 9공수를 돌려보냅니다. 우리끼리 유혈사태를 만들 필요가 있냐? 신사협정을 합니다. 신사협정을 하고 자 9공수는 올라오다가 회군을 해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반란군은 말로는 135 회군한다 해놓고 그대로 뚫고 들어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1공수는 어디를 치냐? 육본과 국방부를 장악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기를 장악하면 이제 모든 군이 다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3공수도 올라오는 와중에 3공수 여단장이 최세창이었는데 최세창에 의해 정병주가 체포를 당합니다. 자, 구사단이 중앙청을 점거하러 내려옵니다. 노태우가. 마지막으로 이제 방점을 찍어주죠. 중앙청까지 접수했어요. 자, 6번 국방부, 중앙청 다 접수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장태환 장군 하나 남았는데 장태환 장군이 한 100여 명 전차 4대 끝까지 저항을 하려고 시도는 합니다. 체포당하고 끌려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 사이 3시 50분에 노재현 신병을 확보해요. 국방부 지화 상황실에서 숨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3시 50분, 4시 정도에 모든 군권은 반란군 쪽으로 넘어가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새벽 5시 10분 최규하가 어쩔 수 없이 재가를 해요. 사후 재가. 마지막에 시간을 씀으로써 나는 내가 먼저 재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표시를 한 재가를 해줍니다. 이날 투입된 부대만 2,000명, 공수부대만 2,000명 넘게 투입이 되고 일반 병 포함 5,000명이 동원된 씁쓸하지만 만약에 이게 정부군이 제압을 하고 진압을 했다면 우리의 서울의 봄, 우리의 민주화는 좀 더 빨리 꽃을 피웠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슬픈 죽음을 맞이하고 반란을 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영화 관람을 하고 왔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와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영화 내용이 좀 더 조각이 맞춰지면서 좀 더 이해가 가실 수도 있습니다. 12월 10일 생일집 잔치에 대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성!